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과 진로 지도 내용 중 진로 부분의 발표를 맡은 이선빈이라고 합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살펴보면 직업 및 진로 지도의 원리와 방법을 먼저 살펴본 뒤 5가지의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직업 및 진로 지도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업 및 진로 지도의 원리에는 인간을 전체로서 보는 입장과 성격의 능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내담자의 자아 개념을 받아들이고 자아 발견, 자아 지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상담가는 내담자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문제의 배후까지도 이해하는 입장에 서줘야 한다. 그리고 내담자들이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직업에 관해 공부를 시도해본 후 진로를 결정하게 한다. 그 다음에 개인차를 고려한다. 상담가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하고 계속적인 공부와 정보 수집에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에게 진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만 사회는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해주어야 하고 개인은 그 혹은 그녀의 잠재 가능성을 최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진로 상담을 할 책임이 있다가 있습니다. 다음으론 직업 및 진로 지도의 방법인데요. 진로 지도의 방법은 크게 진로 발달 이론에 따른 방법과 개인 및 집단 지도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크라이트의 진로 발달 이론에 의한 진로 지도 방법을 살펴보면 진로 지도의 방법에는 대담자의 태도, 흥미, 적성, 가정환경, 경험 및 기타 특성을 상담자가 고려하여 취업 가능한 직업을 제시하고 내담자가 이에 따르는 방법인 특성 요인 방법이 있고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여 직업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상담가와 내담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인 내담자 중심 방법이 존재합니다. 또한 개인의 흥미, 적성 등과 어떤 직업의 요건이 아닌 개인의 역동심리적 필요와 잠재적인 직업 만족을 기초로 개인과 직업을 연결시켜주는 방법인 역동심리 방법과 개인이 과거에 나타났던 행동을 이해하고 미래의 행동을 위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직업을 지도하는 방법인 진로발달 상담 방법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이론에 따라 상담가는 각 개인의 환경 특성을 분석하여 내담자의 단점을 분석하여 적당한 학습 반응과 기술을 갖도록 행동적인 단서를 제시하고 학습 강화를 통해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갖게 하는 방법인 행동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론 개인 및 집단 지도 방법에서 개인 지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지도란 면접법 등에 의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이 개인 지도를 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어떤 조건하에 직업 정보가 주어지고 있는가, 상담가는 내담자에게 직업 정보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가, 어떤 정보가 적당한 것인지 결정되었는가, 상담에서 직업 정보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이 있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은, 즉 단계에는 결정에 대한 필요성 확인, 그리고 관련 정보 수집, 다음 가능한 대한 열거, 그리고 결과의 가능성 예측, 다음으로 결과의 가망성 예측, 결과의 가치 평가, 대안의 선택, 결정에 대한 추후 활동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지도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 집단 지도가 활용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은 성인의 직업 활동을 소개할 때 혹은 청소년들에게 직업 정보원을 소개할 때, 직업 선택 단계를 소개할 때, 직업 군의 개념을 소개할 때, 직업에 성공하기 위한 개인적 특성을 소개할 때, 그리고 산업 발전에 따른 직업 변화에 소개할 때, 학생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 활용되는 게 바로 집단 지도입니다. 이 집단 지도의 큰 목적과 의의는 학생들에게 자기 이해의 기회가 되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직업 계획의 중요성과 직업 계획을 검토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집단 지도의 목적과 의의입니다. 이러한 집단 지도의 방법으로는 현장 견학, 직업 정보의 전시, 자유 토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로 발달 이론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 진짜 많으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진로 발달 이론 중 첫 번째 이론은 특성 요인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진로 상담과 관련된 초창기 이론으로서 진로 상담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많은 검사들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서슨에 의해 제시되어 윌리엄슨에 의해 정교화가 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기본 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이론은 생애 어느 특정한 시기에 행해지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이론이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개인의 적성, 지능, 흥미 등과 같은 특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제시하고 각 직업에서 요구되는 특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서 제시하여 개인이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조력해주는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론엔 기본 가정이 존재하는데 기본 가정에는 사람들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비록 다양한 특성을 지닌 종사자들이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지만 직업은 성공을 위해 필요한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종사자들이 지닐 것을 요구한다. 직업 선택은 직접적인 인지 과정이며 따라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수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이 커진다. 입니다. 다음으론 이 이론의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이론의 쟁점은 특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의 특성과 이 직업의 특성을 파악하여서 이 개인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게 이 이론의 내용이기 때문에 쟁점의 중심은 바로 특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란 무엇인가? 특성은 직업 행동을 예측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것인가? 특성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등의 특성에 관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직업 행동의 예측은 예언 타당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언 타당도란 검사 결과가 피험자의 미래 행동이나 특성을 예측하는 정도라는 개념으로 여기서는 직업 진로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특성과 잘 맞다고 판단되는 직업을 선택하여 취업했을 때 실제로 그 직업이 내담자와 잘 맞고 내담자가 직무를 성공적으로 그 직업 내에서 수행한다면 인간의 특성을 통한 특성 요인 이론은 예언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성이 학습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즉 특성이 학습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새로운 학습에 따라 변화되는 특성은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특성을 통해 특정 직업에서의 성공을 예언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 불안과 같은 것이 특성에 영향을 미쳐 직업 선택을 불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윌리엄스는 내담자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특성 요인 이론에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특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낮아 예언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개인의 특성은 어떻게 발달하였는가, 왜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론 자체로는 효율적인 진로 상담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많은 검사 도구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고 또 어떻게 그 검사 결과를 활용해야 하는지가 전적으로 상담 과목으로 남겨져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진로 발달 이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파서슨의 직업지도 이론입니다. 파서슨은 직업 선택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요인을 제시하였는데요. 이 세 가지 주요 요인을 직업 지도의 3단계로 나타내었습니다. 제1단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이 1단계의 내용은 자신의 적성, 능력, 흥미, 재원 한계 등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제2단계는 직업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 직업에 대한 자격 요건, 근무 환경, 장단점, 보수, 취업 기회 등을 아는 게 이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마지막 제3단계는 개인의 특성과 직업 간의 연계로서 개인의 특성에 관한 자료와 직업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론은 성격 이론입니다. 이 홀란드의 성격 이론에서는 개인의 행동 양식이나 인성 유형, 즉 성격이 직업 선택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업 선택이 개인의 타고난 유전적 소질과 문화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적 요인이란 내담자의 물리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직업적 흥미는 일반적으로 성격이라고 불리는 것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직업적 흥미에 대한 설명은 곧 개인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이론의 기본 가정을 살펴볼 건데요. 이 이론의 기본 가정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유형, 즉 실제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설득적, 관습적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6가지 종류의 환경이 있다. 일반적으로 각 환경에는 그 성격 유형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머문다. 다음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고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이 4가지 가정이 존재합니다. 앞에 제시된 6가지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인 활동을 좋아하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실질적 유형, 그리고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조직적이며 정확하지만 리더십 기술이 부족한 탐구적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표현이 풍부하고 독창적이지만 비수능적이고 규범적인 기술이 부족한 예술적 유형과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기지만 과학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유형이 존재합니다. 또 조직 목표나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타인을 조작하는 활동을 즐기지만 상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싫어하며 과학적 능력이 부족한 설득적 유형과 체계적으로 자료를 잘 처리하고 기록을 정리하거나 자료를 재생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심리적 활동은 피하는 관습적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MBTI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여러 가지 유형 중 사람마다 단 하나의 유형석에 속하는 것이 아닌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지배적인 유형과 하위 유형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이론에도 문제점은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 가지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도외시된다. 즉, 성격만을 너무 강조한다. 다음으로 성격 요인을 중요시하곤 있지만 그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다음으론 사람들이 환경 혹은 자기 자신에 의해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고려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진로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절차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론은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진로 상담 과정에서 학습의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으로서 미첼과 크럼볼츠에 의해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교육적, 직업적 선호 및 기술이 어떻게 획득되며 교육 프로그램, 직업, 현장의 일들이 어떻게 선택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발달된 이론입니다. 이 미첼과 크럼볼츠는 개인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4가지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우선 개인의 진로 기회를 제한하는 타고난 특질인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그리고 환경적 조건과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인 이 개인의 과거에 학습한 경험, 즉 학습 경험은 어떤 행동이나 인지적인 활동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도구적 학습 경험과 이전에 경험한 감정적으로 중립인 사건이나 자극을 비중립적인 사건이나 자극과 연결시켰을 때 나타나는 연상적 학습 경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화란 어떤 행동 후 주어졌을 때 그 행동의 빈도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도구적 학습 경험의 예로는 학생이 과학대회를 나갔다고 했을 때 이 과학대회를 나가 입상을 하고 여러 선생님들 혹은 친구들의 칭찬을 받았을 때 이 학생은 과학이란 과목에 더 흥미를 느끼고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학생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도구적 학습 경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상적 학습 경험의 예로는 학생이 중병에 걸려 병원에 갔다고 했을 때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다 했을 때 원래 병원은 학생에게 감정적으로 중립인 상태였지만 치료라는 정적인 영향을 통해 나중에 이 학생은 의사가 된다고 희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연상적 학습 경험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요인인 과제 접근 기술이 존재합니다. 크럼볼츠는 이러한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한 개인이 나는 이러이러하구나 또는 세상은 이러이러하구나 와 같은 자기관찰 일반화와 세계관 일반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화는 경험을 통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오류를 포함하고 이 오류들은 진로 발달과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데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론은 직업 발달 이론입니다. 직업 발달 이론이란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와 기능이 신체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년기에 성숙해진다라는 내용을 가진 이론입니다. 이 직업 발달 이론을 지지한 학자들이 여러 명 존재하는데 우선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즈버그는 직업의 선택을 발달적 과정이라고 보았고 진로 발달 단계를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로 나누었습니다. 환상기에는 놀이가 점차 일지향이 되며 처음으로 특정 활동에 대한 선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다양한 직업적 역할이 놀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며 직업 세계에 대한 최초의 가치 판단을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 잠정기는 초기 청소년기, 즉 11세부터 17세에 나타나며 특징으로는 일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이고 흥미, 능력,
그리고 이르 보상, 가치, 시간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잠정기는 다시 4단계로 구분되는데 흥미 단계, 능력 단계, 가치 단계, 전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흥미 단계에서는 좋아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한 보다 분명한 결정을 하게 되는 단계이고, 능력 단계는 직업적인 열망과 관련하여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치 단계는 자신의 직업 스타일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하게 되는 단계이고, 전환 단계는 직업 선택에 대한 결정과 진로 선택에 수반되는 책임의식을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기는, 즉 이 진로 발달 3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현실기는 청소년 중기, 즉 17세부터 청장년기 사이에 일어나고, 이 특징으로는 능력과 흥미의 통합 단계, 가치의 발달, 직업적 선택의 구체화, 직업적 패턴의 명료화 등이 가능해진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이 현실기 또한 다시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탐색 단계에서는 이 탐색 단계 동안 이 개인은 자신의 진로 선택을 2-3가지 정도로 좁혀가고, 대부분 이러한 선택은 애매하며 확실한 결정의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진로에 대한 초점의 범위는 훨씬 좁혀진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구체화 단계에서는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화 단계에서는 각자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혹은 특정 진로에 맞는 직업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에서 이 이론적 특성을 알아보면, 직업 선택 과정이 개인의 아동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와 발달되었다는 점이 독특하다. 그리고 긴즈버그는 초기 연구에서 직업적 의사결정의 발달 과정은 심리적으로든 연대기적으로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역적이라고 보았으나, 이 직업적 결정 과정이 불가역적이라는 결론은 나중에 초기의 입장이 반박되면서 수정되었다. 그리고 긴즈버그는 지속적인 진로 선택 과정에서의 초기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직업 선택은 일생 동안, 즉 사람이 일하는 동안 병존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선택은 일생 동안의 의사결정 과정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일로부터 상당한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변경된 진로 목표와 직업 세계라는 현실 간의 조정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업발달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 중 수퍼의 평생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퍼의 평생발달 이론의 주요 내용은 진로발달이 성인 초기까지만 국한된 과정이라고 한 긴즈버그의 초기 이론의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수퍼는 진로발달은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변화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을 타협의 과정이라고 본 긴즈버그의 이론을 보완하면서 직업 선택은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적응 과정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라고 하며 이 자아 개념을 엄청 강조하였는데요. 이 수퍼는 직업 발달에 있어 본질적인 역할을 하는 자아 개념은 유아기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계속 보완되고, 이 청년기 이후에는 대개의 경우 자아 개념에 큰 변화가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 발달 이론에 자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퍼는 진로 발달의 요인과 주요 명제를 요약하였는데요. 이 진로 발달의 요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해보고 다른 내용들과 비교를 해본 결과 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제와 요인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업교육론 한 권으로 끝내기 468페이지부터 469페이지를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퍼의 평생발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직업발달의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퍼는 단계를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총 5개로 나누었고, 이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0세부터 14세까지의 성장기에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주요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아 개념을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이 성장기에는 다시 4세부터 10세까지인 환상기, 그 다음에 11세부터 12세까지인 흥미기, 13세부터 14세인 능력기로 3개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으로 15세부터 24세까지인 탐색기에는
학교 생활, 여가 활동, 시간제 일을 통해 자아 검증, 역할 시행, 직업적 탐색을 행합니다. 이 탐색기에도 다시 15세부터 17세까지 잠정기, 18세부터 21세까지 전환기, 22세부터 24세까지 시행기인 총 3개의 하위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으로 25세부터 44세까지인 확립기에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영구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25세부터 30세까지인 시행기와 31세부터 44세까지인 안정기로 2개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으로 45세부터 65세까지인 유지기에는 이미 정해진 직업의 정착,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후부터인 쇠퇴기에서는 정신적, 신체적 힘이 약해짐에 따라 직업 전선에서 은퇴하여 마지막 다른 활동을 찾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직업 발달 이론에서 마지막 내용인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발달 이론과 고트프레드슨의 제한 타협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개의 이론은 시간상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발달 이론은 진로 발달은 자아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해 나감에 따라 전반적인 인지 발달 과정 내에서 발생한다 라는 내용으로 자아 정체감의 발달을 진로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 정체감이 발달하면서 진로 관련 의사결정 또한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게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발달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한 타협 이론, 즉 고트프레드슨의 제한 타협 이론은 사람이 어떻게 특정 직업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 이미지에 알맞은 직업을 원하기에 직업 발달에서 자아 개념은 진로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사회적 공간, 지적 수준, 성 유형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제한점이고 이 사람들은 흥미, 사회적 지위, 성 역할 이 순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대안을 포기해 나간다, 즉 타협해 나간다 라고 하는 게 제한, 타협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론은 사회인지 이론인데 이 이론 또한 이 주요 내용과 이 이론에서 말하는 주요 3요인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인지 이론의 주요 내용은 개인 특성과 환경 변인 등의 선행 변인들과 진로 결정 및 만족과 같은 결과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의 진로 발달 및 결정은 개인의 의지와 인지적 판단이 포함된 세 요인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사회인지 이론입니다. 이 내용에서 말한 세 요인,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세 요인은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결과의 기대, 그다음에 목표라는 것인데 이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서 이 자기 효능감을 통해 무엇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 행동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의 기대라는 것은 특정한 과업을 수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예측을 말하는데 이 결과의 기대를 통해 개인이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측면에서의 결과 기대는 개인의 행동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목표는 이 자신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인지적 주체로서의 개인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이 개인은 특정 목표를 세우는 결심을 통해 필요한 행동을 실행하고 성취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문제를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니 직업 진로에 관한 내용이 14년도 이후부터 잘 나오지 않다가 19년도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9, 20년도에는 직업과 진로의 개념과 지도 활동에 관해 나왔으니 이제 이론에 대해 나올 것 같아 이 진로 발달 이론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이 수퍼의 평생 발달 이론의 직업 발달 단계에 대한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우선 이 문제의 핵심 개념어는 직업 발달 이론이고 이 슈퍼의 평생 발달 이론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은 슈퍼의 평생 발달 이론의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슈퍼의 평생 발달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직업 발달 이론의 개념을 서술하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실제로 이 슈퍼의 발달 이론 단계인 그 5단계의 명칭과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 방법을 보시면 이 직업 발달 이론의 개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니은 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니은에 들어갈 특징은 2가지 이상을 작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제 문제의 풀이와 이 답안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이 직업발달 이론의 개념을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풀이를 보시면 직업발달 이론은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와 기능이 신체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년기에 성숙해진다는 개념이다 라고 이 풀이를 보고 답안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기억에 들어갈 이 발달 단계 중 하나는 바로 탐색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니은에 들어갈 특징, 즉 이 성장기의 특징에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주요 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아개념을 발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나 여러 상황의 참여가 많아짐에 따라 흥미와 능력이 중요시된다. 마지막으로 성장기는 다시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로 분된다. 라는 이 3가지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 니은의 내용으로는 이 3가지의 특징 중 2가지 이상만 쓰면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